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주말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친구와 카페를 개업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픈 파티 겸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멋지게 개업한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 마음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낮까지 잠을 자다가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을 읽어드릴 거고요. 저번에 읽어드렸던 레드서클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왓슨, 이번 사건엔 틀림없이 재미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 물론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일 뿐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그 방에 있는 인물이 방을 실제로 빌리러 온 사람과 전혀 다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이건 흔히 있는 그런 얘기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 담배꽁초도 담배꽁초지만 그보단 하수긴이 딱 한 번 외출을 했는데 그게 방을 빌린 직후였다는 사실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남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 사람은 집안 사람 모두가 잠들어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나갔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셈이지. 그리고 방을 빌리러 온 사람은 유치하게 영어를 구사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하수기는 성냥이란 단어를 쓸 때 매치스라고 복수로 써야 하는데도 단수인 매치만 썼어. 아마 사전을 찾아서 쓴 것 같아. 명사의 경우 사전에는 단수밖에 실려있지 않으니까. 단어 하나로만 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영어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겠지. 맞아, 왓슨. 하수긴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지. 문제를 풀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이렇게 말한 홈즈가 선반에서 커다란 파일을 꺼냈다. 런던의 여러 신문에 실렸던 통신 광고를 매일 모아놓은 파일이었다. 홈즈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신음소리와 절규, 울부짖음으로 이루어진 합창을 듣고 있는 기분이야. 마치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찬 자료를 보고 있는 느낌이지. 하지만 이상한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냥터야. 어쨌든 그 문제의 하수기는 방에 혼자서 지내고 있어. 다른 곳에서 편지로 연락하면 그렇게도 숨기고 싶어하는 정체가 탄로 나버리지. 그렇다면 바깥 소식이나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을까? 틀림없이 신문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었을 거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다행스럽게도 내가 조사해봐야 할 신문은 딱 한 가지야. 조금 전에 메모에 있었던 데일리 가제트. 여기에 지난 2주 동안 모아놓은 광고가 있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검은 모피로 된 목도리를 두르고 있던 프린스 스케이트 클럽에 있던 여자. 이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어디 지미야, 더 이상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아다오.
이것도 관계가 없을 거야. 브릭스턴 승합 마차에 있던 실신했던 여자가 이런 여자애는 볼 일이 없어. 하루하루 내 마음은 사랑의 불꽃에 타들어가. 가슴 아프군 왔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뿐이야. 이건 조금 그럴듯한데 한번 들어보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것. 좀 더 확실한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음. 그때까진 이 광고로. 알파벳 G. 이건 워렌 부인 집에 있던 하수인이 든 날로부터 이틀 후에 발행된 신문이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베일에 쌓여있던 하수기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못하지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모양이야. 이 광고에 이은 광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세. 여기에 있구만. 사흘 뒤야. 만사 형통. 주의 깊게 좀 더 참고 기다릴 것. 구름은 거칠 것이다. 알파벳 G.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좀 더 확실한 것이 나왔구만. 길이 열렸다. 기회를 봐서 신호를 보내겠다. 약속해둔 신호를 잊지 말 것. 1은 A, 2는 B다. 곧 보내겠음. 이건 어제 신문이고 오늘 신문엔 아무것도 실리지 않았어. 오랜 부인 집의 하수긴에게 꼭 어울리는 내용 아닌가? 왓슨,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일이 홈즈의 말대로 진행된 듯하다. 다음날 아침,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등을 난로 쪽으로 향한 채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봐, 왓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홈즈가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을 집어 읽기 시작했다. 하얀 돌로 장식한 높고 붉은 집, 4층, 왼쪽에서 두 번째 창, 해가 진 후, 알파벳 G. 틀림없어. 아침을 먹고 나서 워렌 부인 집 근처를 조금 둘러보기로 하세. 응? 아니, 이거 워렌 부인이 아니십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갑자기 부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태도로 봐서 뭔가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었다. 부인이 외치듯이 말했다. 홈즈 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젠 경찰에 알려야겠어요. 그 사람한테 당장 집을 챙겨서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2층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우선 홈즈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이리로 먼저 달려온 거예요. 어쨌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까지 폭행을 당했으니. 아니, 워렌 씨가 폭행을 당했나요? 아주 고약한 일을 당했어요. 대체 누가 그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아침이었죠. 남편은 토트넘 커드 거리에 있는 모던 앤 헤스웨이라는 상회에서 작업 시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집에서 나가죠. 그런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10발짝도 떼기 전에 따라온 두 남자가 얼굴에 외투를 뒤집어 씌우고 길 옆에 서 있던 영업용 마차로 남편을 밀어 넣었대요. 그들은 1시간 정도 마차를 몰고 가다가 문을 열어 남편을 밖으로 밀쳐냈어요. 남편은 그대로 도로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마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긴 햄스테드 히스였다고 해요. 그 후 남편은 영업용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소파 위에 누워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리로 달려왔어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군요. 남편분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진 못했나요? 혹시 목소리라도?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남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것이라곤 마법처럼 마차에 실렸다가 마법처럼 마차에서 떨어졌다는 것뿐이었어요. 적어도 2명은 있었고 어쩌면 3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습격을 받은 것은 그 하숙인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지금까지 거기서 15년 동안 살았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이젠 정말 넌덜머리가 나요. 돈도 필요 없고 오늘 당장 나가라고 그 사람한테 말해야겠어요. 워렌 부인,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부인 집에 있는 하숙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부인 집 근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침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숙인인 줄 알고 남편을 덮쳤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잘못 본 것을 확인하고 남편을 내팽겨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하숙인을 잡아갔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선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요. 그렇다면 홈즈씨,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숙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식사가 담긴 쟁반을 놓고 계단을 내려갈 때쯤 언제나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쟁반을 방 안으로 들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않을까요? 워렌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맞아요. 그 방 맞은편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거울을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사람의 방문 뒤에 숨어 있으면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보통 몇 시에 점심을 먹죠? 홈즈가 물었다. 1시쯤에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에 왓슨 박사와 함께 찾아가도록 하죠. 그때까진 조심하시죠, 워렌 부인. 12시 30분경 우리는 워렌 부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대형 박물관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레이트 옴가라는 좁은 도로의 면에 있었다. 높고 폭이 좁은 노란 건물이었다. 거리의 모퉁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거리에는 세련된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그 집들을 바라보고 있던 홈즈가 킥킥 웃으며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엔 단번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높다란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었다. 보게 왔어. 하얀 돌로 장식한 높고 붉은 집이야. 틀림없이 저기서 신호를 보내겠지. 장소도 알았고 신호도 이미 알고 있어. 일이 아주 간단하게 풀릴 것 같은데. 저 창문에 대여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 그 하숙인의 친구가 들어가려는 방이 틀림없이 저 방일 거야. 안녕하세요, 워렌 부인. 어째 준비는 다 됐습니까? 전부 다 준비해놨어요. 들어오셔서 계단 쪽에 구두를 벗어놓으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부인이 마련한 곳은 숨어있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거울이 놓인 장소도 아주 적합해서 어둠 속에 숨어서 바라보면 반대쪽 문이 아주 잘 보였다. 우리가 거기에 앉고 워렌 부인이 모습을 감추자 곧 따르릉 따르릉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 베일에 쌓인 하숙인이 배를 울린 것이었다. 워렌 부인이 바로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쟁반을 올려놓고 커다란 발소리를 내며 밑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주인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곧 빗장을 벗기는 소리가 들리고 손잡이가 돌아가고 야윈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의자 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올렸다. 그러다 쟁반을 의자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 순간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겁먹은 표정으로 창고의 좁은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문이 쿵 하고 닫히더니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주인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홈즈가 내 옷깃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저녁에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인에게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왓슨, 우선은 우리 방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봐, 자네도 봤겠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베이커가의 방에서 안락 의자에 몸을 깊이 묻으며 홈즈가 말했다. 하숙이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 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그 사람이 여자라는 점,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야. 하지만 그 여자가 우릴 봤겠지? 맞아. 무엇인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것만은 틀림이 없어. 이것으로 사건의 대부분이 확실해지지 않았나. 남녀 한 쌍이 자신들에게 닥친 무시무시한 위험을 피해서 런던으로 도망쳤다. 그 위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진 그들의 엄중한 경계를 보면 알 수 있어. 남자에게는 꼭 해야 할 만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낼 때까지는 여자를 절대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남자는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지. 식사를 가져다 주는 워렌 부인조차도 그 방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좋은 방법이야. 이것으로 확실해졌는데 쪽지의 활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필체 때문에 자신이 여자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지. 남자는 여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적들을 여자에게 안내하는 셈이 되니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 광고란을 이용한 거야.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분명해졌어.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 원인 말인가? 자네는 언제나 현실적인 의미를 추구하는구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워렌 부인의 조금 특이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조사의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커다란 문제로 변하더니 이제는 불길한 예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 이번 사건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의 도피 행각은 아니야. 적어도 그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여자의 겁먹은 얼굴, 자네도 봤겠지. 그리고 워렌 씨가 습격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어. 그건 틀림없이 하숙인을 노리고 한 짓이야. 그렇게 겁을 먹고 떠는 모습이나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점으로 봐서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집 주인인 워렌 씨가 습격을 당한 것으로 봐서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숙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정말 기묘하고 복잡한 사건이야, 왓슨.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거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뭘 얻다니? 말하자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자네도 환자를 볼 때는 머릿속이 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지 후에 받을 돈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않나. 그건 나를 위한 공부가 되기 때문이야. 맞아. 그리고 공부에는 끝이 없지. 끝없이 연구가 계속되고 끝에는 커다란 연구가 찾아오지.
이번 사건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야. 물론 돈이나 명예를 얻을 순 없지만 꼭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 사건이야. 해가 떨어지면 우리의 조사도 커다란 진전을 보일 거야. 우리가 워렌 부인의 하숙을 다시 찾았을 때는 잿빛 커튼과도 같은 짙은 어둠이 겨울 런던에 두껍게 드리우기 시작한 때였다. 색을 잃어버린 듯한 어두운 세계 속에서 집의 창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각형의 노란 불빛과 가스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뚜렷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우리는 하숙집 거실에 불을 끄고 밖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어둠 속 높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보였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샤워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잘 자요.